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포시가 지난 15일 김포 아트홀에서 서울 편입을 주제로 첫 시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 1부에서는 김병수 김포시장이 편입 추진 배경과 편입에 따른 변화를 발표했고 2부에서는 전문가 토론과 시민 질의응답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병수 시장은 편입 시 혐오시설 설치 우려에 대해 이야기한 적도 없고 논의한 적도 없다며 시민 의견과 구청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서 우려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수 감소 지적에 대해서는 편입 시 지방세 항목 6개 중에서 4개를 서울시가 직접 걷어가게 돼 세수가 주는 건 사실이라고 밝히며 수입도 줄지만 교통 예산 등 지출도 줄기 때문에 전체적인 씀씀이는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포시는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변경 선호도 조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네,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추진한 뒤에 처음 개최한 토론회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네, 이번 토론회에서 5호선 연장 사업에 관한 이야기들도 좀 나왔다고요? 네, 이날 토론회에는 교통과 행정, 도시공학 등 각 분야 전문가 5명이 참석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토론 참석자들은 전반적으로 편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김주영 한국교통대학교 교통정책학과 교수는 5호선 연장과 관련해 사업 상위계획 수립 주체만 변경될 뿐 김포구가 되더라도 크게 달라지거나 손해를 많이 보는 것은 없다며 김포구가 되면 국비 지원을 제외한 사업비를 서울시가 100% 다 내게 돼 재원 조달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김주영 교수는 서울시의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 방침으로 인해 김포시 입장에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서울시가 직결 연장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며 서울시 김포구가 되면 하나의 행정구역상에서 행정력이 좀 더 발동이 되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시가 지금 현장 간담회도 열고 지금 다방면으로 정책 홍보를 하고 있긴 한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직 이 편입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민들이 좀 많이 참석했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네, 이 토론회가 열린 김포 아트홀 공연장의 1층 객석이 3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이날 객석은 일부 빈자리를 제외하면 대부분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당초 토론회 성격과 달리 실제 시민 참여는 저조했습니다. 전체 2시간가량 진행된 토론회에서 시민 질의응답 시간은 약 10분에 불과했습니다. 질문에 나선 시민도 3명뿐이었는데요. 김포시 지상교통에 대한 질문을 제외하면 편입에 대한 직접적인 질의는 2건에 그쳤습니다. 아무런 변수 없이 진행됐을 경우에 서울시 편입 확정이 대략 기간을 얼마나 예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5호선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김포구하고 우리가 되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추가 비용이 부담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저희가. 네, 첫 시민 토론회였던 만큼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좀 적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한편에서는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부에서는 여전히 지금 서울 편입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김포시의회가 지난달 서울 김포 통합특별법 찬성 결의안을 채택하긴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민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지난 11일 열린 김포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배강민 의원이 시정 질의를 통해서 세수 감소 등 서울 편입에 대한 각종 문제점들을 지적한 데 이어 오늘 열린 3차 본회의에서도 김기남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김포시의 일방적 편입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정하영 전 김포시장과 김동식 전 김포시장도 개인 SNS를 통해서 서울 편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꾸준히 밝히고 있는데요. 특히 김동식 전 김포시장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2시간 동안 김병수 김포시장과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학자들 이야기만 들으란 말이냐며 토론회 구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편입이 지역 내 주요 이슈가 된 만큼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편입에 대한 찬반 논쟁은 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김진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새로운 출생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네,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자세한 소식을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시가 새롭게 발표한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 드림입니다.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해서 출생 정책의 체감 지수를 확실하게 높이는 정책입니다. 우선 기존 지원은 유지됩니다. 임신 출산 의료비로 100만 원을 비롯해 아이가 태어나면 첫 만남 이용권으로 200만 원이 주어집니다. 또 부모급여 1,800만 원과 아동수당 960만 원, 보육료와 급식비 2,540만 원, 초중고 교육비 1,650만 원 등 기존 지원금 약 7,200만 원은 유지됩니다. 시는 여기에 추가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천사지원금으로 840만 원과 아이꿈 수당 1,980만 원,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천사지원금은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시행되며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아이꿈 수당의 경우 전국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체 기간 수당을 신설해 현금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이미 출생해 8세에 이르는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내년에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 매월 5만 원씩 총 660만 원을 지원하고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 원씩 총 1,3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시는 출생 지원 확대를 위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 만큼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의 출생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통령실에 가칭 인구정책 수석을 두고 총리실 산하에 출생정책을 총괄하는 가칭 인구정책처를 신설하는 방안 등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정부 주도 정책의 대전환이 없이는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출생정책 대전환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인천시가 새롭게 내놓은 출생정책, 저출산 대책으로 새롭게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인천시가 옛 미군 기지인 부평 캠프마켓에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내년 1월 7일까지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는 전화나 온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인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시민 2,000명이 대상입니다. 시는 캠프마켓에 대한 기본 인식과 공원 조성 방향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해 추후 논의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 여론조사에서 캠프마켓 공론화 시민 참여단에 참여할 뜻이 있다고 답한 시민 가운데 290명을 선정해 시민 참여단을 꾸릴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참여단 20명도 따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에서 또다시 열차 고장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8일 오전 7시 30분쯤 김포 구례역에서 출발한 골드라인 전동차 한 대가 고장으로 멈춰 섰습니다. 열차는 이날 오전 8시 15분쯤 정상 운행을 재개했고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약 40분간 불편을 겪었습니다. 고장 원인은 열차 주공기 압력 저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증차 사업비가 오는 2027년까지 국비로 지원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원내 대책회의를 열고 열차 내 혼잡도가 150%를 넘는 서울 지하철과 김포 골드라인에 대해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증차용 국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김포시는 열차 혼잡 문제와 관련해 지하철 5호선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골드라인 증차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국회에 증차 예산 100억 원 지원을 건의하는 등 전동차 증차를 추진해왔습니다. 김포시는 이번 증차 사업을 통해 현재 최대 280%에 달하는 혼잡률을 200%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학교 폭력이 전년보다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해자 10명 중 4명은 학교 폭력 행사에 대해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17일 경기도 교육청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88만 2천 명을 대상으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1.9%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6.8%로 가장 높았고 신체폭력 17.4%, 집단 따돌림 15.3%, 강요, 강제 심부름, 사이버 폭력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해 응답률은 0.9%로 지난해 조사보다 0.4%가 늘었고 가해 이유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증가세는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비대면에서 대면으로의 수업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2023년 부동산 시장을 돌아보면 매 분기마다 혼돈의 시장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2023년 부동산 시장을 돌아보고 내년도 부동산 시장 예측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먼저 2023년 부동산 시장 좀 총평부터 해주실까요? 네, 2023년에는 이제 상반기에는 특례 보금자리론에 의해서 움직여진 시장이라고 보면 하반기부터 이제 정책 자금이 소진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었고 또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거래량과 가격 상승세가 꺾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년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등의 불확실성이 크고 집값은 떨어지고 있어서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량과 이제 가격 상승세가 이렇게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어떤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 상황이 좀 지속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2024년 상반기에는 주택 가격이 반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2023년 시장에서도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40조 원 중 한 24조 원 정도가 신규 주택 구입에 들어가면서 이제 9만 3천 건 정도의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 거래량의 한 20% 이상이 이제 보금자리론이라는 정책 자금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여졌다라고 판단돼서요. 2024년에도 그러한 정책 자금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지 않는 이상 상반기에는 상당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그다음에 이제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구축 중심으로 매물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서울과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예측이 있습니다. 걱정이 늘고 있는 실수요자들에게 좀 어떤 도움 말씀 줄 수 있을까요? 예, 전세 가격은 이제 실수요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이제 다소 민감한 사항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현재까지 2023년, 2022년을 중심으로 봤을 때에는 전반적으로 전세 가격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일부 국지적으로 이제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이 이제 생기는 걸로 있기 때문에요. 현재 이제 실수요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곳에 전세 가격이 어떤 변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제 평균화돼서 나오는 전세 가격이 올랐다 떨어졌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참고 자료로만 이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이제 좀 더 유의 깊게 좀 쳐다봐야 될 거는 2024년 10월까지 여전히 역전세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될 겁니다. 한국은행에서는 매월 한 5만 가구 정도가 이제 역전세 가구 대상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혼조세를 띠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좀 더 이제 객관화시킬 거라고는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과 내가 또 이사를 가고자 하는 곳의 어떤 전세가 변동에 대한 어떤 시그널들을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이었습니다. 주말부터 사흘째 이어진 강추위에 인천에서도 한파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18일 인천 남동구와 연수구에서 고드름 관련 신고가 있었고 계양구에서는 수도관이 동파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안전조치했습니다. 전날인 17일에도 강풍으로 인천 곳곳에선 간판이나 창문, 구조물이 떨어지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또 16일에는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18일 낮까지 사흘간 인천 소방본부에 접수된 한파 관련 신고는 43건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